배출량 산정 실습을 직접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설정하실 수 있게끔 이제 같이 했으면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이제 엑셀 제가 배포드린 거를 제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다가 혹시 좀 놓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연구원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하다가 놓치시거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담당 연구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은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너트를 생산하는 유형이고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PPA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에 보내드린 엑셀 파일에 1-1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배출량 산정을 위한 사업장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시트가. 이거는 제가 미리 다 입력을 해놨어요. 사례를.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A 업체로부터 평평하면 3,000톤을 구매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너트를 생산해서 배기에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너트를 생산하는 제조 공정에는 한전전기랑 태양광 발전 전기를 PPA 계약을 체결해서 너트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내드린 엑셀 시트 1-2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업장에서 활동 데이터를 수집을 실제로 했을 때의 샘플 엣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원료 사용량이나 혹은 전구 물질 사용량이 월간으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수집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만약에 한전과 태양광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그 사용량을 구분을 하셔서 월간으로 그 데이터를 집계를 하셔야 합니다. 전력 구매 계약 같은 경우는 PPA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신재생인 태양광이나 이제 신재생 발전을 하실 때 이게 우리 손해의 사업장에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PPA 계약 같은 경우는 전력 배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약간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녹색 프리미엄이나 REC 구매 같은 경우는 EU 시범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력 사용, 신재생 사용으로 인한 차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전기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중평균 배출 계수를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의 태양광 발전이 우리 사업장 내에 뭐 옥상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손해에서 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미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가중평균 배출 계수를 구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3 시트를 보시면 지금 해당 표를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도 같이 관리를 하나의 표를 좀 보기 쉽게 해 놓으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권고를 드리는 거는 물질 수지 확인입니다. 그래서 인풋되는 것과 아웃풋의 값이 맞는지, 특히 투입량과 생산량이 맞는지, 투입량이 여기는 평균하면 3,000톤을 투입을 해서 2,900톤을 이후 수출하고 100톤은 이후에 다른 업체에 판매를 했을 때 어쨌든 생산하고 판매된 톤은 3,000톤이니까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맞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안 맞는 경우에는 왜 안 맞는지 반드시 규명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폐기가 돼서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활동 데이터를 조금 잘못 잡아서 계산을 한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부터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엑셀 파일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은요,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앞에서 배출량 산정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던 그 절차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물질 수식까지 체크가 됐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입 물질과 사용량을 단위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싹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는 없지만 지금 전구물질로 A업체의 평판화변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판화변이 지금 연간 사용된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판화변에 3,000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3,000톤을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별도 연료 사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 배출량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력 사용 같은 경우는 한전 전력과 태양광 발전을 구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한 한전 발전량 30메가와트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10메가와트 한 거를 여기다가 사용량에 넣습니다. 그리고 단위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폐가스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아까 A시에 본 것처럼 너트가 2,900톤, 100톤 해가지고 3,00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톤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표가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산정 방법론에 있는 그 계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식이 다 곱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량, 그러니까 활동자료 곱하기 배출계수, 산화계수 혹은 전환계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지금 직접 우리 사업장의 직접 배출은 해당 사업장은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간접 배출이 한전 전기 사용이랑 태양광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사용량을 위에서 입력을 그대로 그냥 눌러볼게요. 태양광 발전 넣고 그리고 지금 결국에 전력 사용량은 한전 전력과 태양광 발전 두 개를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10한 전체 전력 사용량 자체는 40메가와트인 거죠.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다음에 이제 간접 배출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을 해볼 건데요. 원래 간접 배출은 전력 사용량 곱하기 배출 계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평균 배출 계수를 별도로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가중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한전에서 사용한 양은 한전 저희 국가 아까 전력 배출 계수인 0.4517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배출 계수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배출 계수 0을 적용을 하셔서 가중평균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계산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전 사용량 곱하기 여기 배출계수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배출계수 아까 제가 24년 국가승인 배출계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0.4517 넣어주시고 전기는 0입니다. 0 넣어주시고 이제 가중평균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전값 그리고 태양광값을 전체 값으로 나눠주시면 가중평균 배출계수가 혹시 몇으로 나왔어요? 나오셨나요? 나요 계산이? 나왔죠? 네. 0.399 톨스유드 퍼 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전전력이 0.4517이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전구물질에 대한 값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구물질 투입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전구물질 아까 저희 평판화면이 3,000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톤에 대한 값을 직접 배출이든 간접 배출이든 같은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평판화면이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전구물질을 공급하는 A 업체로부터 이 직접 배출 내재 배출량 그리고 간접 내재 배출량 값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1.69939로
받았고 간접은 0.12721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될 값들은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간접 배출량 그리고 전구물질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배출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량 곱하기 배출계수이기 때문에 사용량 40MW 곱하기 가순평균에서 계산한 배출계수를 하면 13.55가 생산공장의 간접 배출량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전구물질 배출량도 보시면 여기 계산식을 보시면 전구물질 사용량 곱하기 제품당 배출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량 3,000톤 곱하기 제품당 배출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접 배출도 마찬가지 사용량 3,000톤 곱하기 업체에서 제공받은 간접 배출가 0.1272를 곱하면 이렇게 각각 배출량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제품당 배출량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복합 제품에 해당되는 사업장이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제품당 배출량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런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간접 배출값 여기 계산한 값을 여기다가 13.5를 넣어주시고 전구물질로 인한 직접 배출량 값이 계산된 값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전환기관 같은 경우는 시설군 단위의 배출량도 좀 보고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면 우리 시설군의 배출량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군 배출량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품당 직접 배출과 제품당 간접 배출을 구하기 위한 값들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직접 배출이잖아요. 제품당 직접 배출. 그러면 우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더하기 전구물질 직접 배출 값이 여기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된 직접 배출 값은 없기 때문에 전구물질로 인한 직접 배출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은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간접 배출값이 13.55였잖아요. 이 값 더하기 전구물질 간접 배출값을 더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결국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제품당 배출량이 되겠고요. 이제 제품 생산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세요. 자, 저희가 너트를 약간 여기 빼먹네. 너트 여기도 3,000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너트가 3,000톤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배출량을 3,000톤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가 생산량 3,000톤을 넣어주시고 제품당 직접 배출량에다가 제품 생산량 3,000톤을 나눠주시면 너트 생산하는 데에 배출되는 제품당 직접 배출량은 1.699로 보고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배출량도 간접 배출량 구한값에다가 제품 생산량으로 나눠주시면 너트 생산하는 데에 들어간 제품당 간접 배출량은 0.132입니다. 톤 CO2 per 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시고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1.831입니다. 하고 요 값을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그 연구원분들이 가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너무 쉽죠? 두 번째 사례는 일부 공장을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 진행을 좀 해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예시를 보시면 지금 이 업체는 B 업체로부터 화끈감봉을 구매를 해서요. 절단을 일단 해요. 그래서 이 절단 제품은 외주 가공을 맡깁니다. 한번 나가요. 그러면은 외주 가공해서 가공 공정을 거쳐서 반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제조 공정으로 들어와서 제조를 한 다음에 볼트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후에 수출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절단 2번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절단 제품에 대한 내재 배출량 한번 산정을 해서 이 값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외주공정에다가 이 값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외주공정은 이 값을 정금물질로 받아서 자기네 외주공정에서 발생하는 값을 얹어서 저희한테 다시 그 값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볼트를 생산할 때 외주공정에서 알려주는 값에 볼트 생산할 때 배출되는 양을 또 얹어서 최종 볼트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내재 배출량 값을 산정해서 고객사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제가 조금 너무 복잡하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이진 않지만 이성적으로 가정을 해서 절단 공정과 제조 공정이 각각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절단 공정은 절단 공정끼리 사용량이라던가 전략 사용량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반제품을 사용해서 볼트를 생산하는 공정은 그거 별도로 생산량이라던가 이제 전력 사용량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예시를 들어왔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에 이론에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할당 방법을 거쳐서 생산량 기준으로 할당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당 방법을 거쳐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트는 엑셀 시트 2-3에 보시면은 요 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 요 실제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을 한 거예요. 그냥 보기 쉽게만 인풋과 아웃풋에 보기 쉽게 표를 만들었고 얘를 가지고 이제 물질 수지를 한번 또 맞춰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화끈 가공이 200톤이 들어갔는데 지금 외주 가공이 190톤만 나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10톤이 폐기물로 나갔구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외주 가공에서 180톤이 들어갔는데 볼트는 170톤이 생산이 됐다. 그러면 10톤은 폐기물로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 수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소가 되면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이제 노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2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절단 제품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외주공정 업체에다가 그 값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절단 제품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일단 사용량 먼저 제가 리스트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구물질이 화끈과 봉이 들어갑니다. 화끈과 봉이 200톤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절단 제품을 하는 데는 별도의 연료는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절단하는 데의 전력을 30MW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공정에서는 열이나 폐가스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직접 배출은 연료나 원료이나 직접 배출이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력만 있어요. 그래서 전력 30MW 사용한 걸로 인한 배출량을 간접 배출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끈과 봉이 전구물질이죠. 그래서 전구물질로 인한 배출량을 직접과 간접 각각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끈가공 사용량은 200톤으로 각각 넣어주시고요. 계산식은 앞이랑 동일해서 사용량 곱하기 결국은 배출 계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배출 계수인 0.4517을 입력을 여기다가 노란색 칸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품 계속 아까부터 절단 제품의 생산량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절단 제품은 아까 200톤 전고물질 들어가지만 190톤이 생산이 됐잖아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한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190톤을 넣어주시면 절단 제품 여기다 190톤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접 배출량을 먼저 산정을 해보시면 사용량 곱하기 배출 개수로 하면 절단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전력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13.55톤 CO2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구물질도 내재 배출량을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실습을 위해서 내재 배출량을 각각 직접 배출량이 1.544, 간접이 0.09로 받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제가 미리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투입량 곱하기 배출 개수, 제품당 배출량, 얘도 똑같이 투입량 곱하기 제품당 배출량을 해서 하면은 곱하기만 하면은 바로 배출량이 산정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출량 산정을 한 거 가지고 결국에는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서 외주 공장에다가 제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단 제품의 간접 배출량 산정된 값 13.55를 넣으시고 평판하면 사용으로 인한 직접 배출량 산정값 308.80 넣으시고 간접 배출량값 18톤 CO2%를 넣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은 직접끼리, 간접은 간접끼리 결국에는 전구물질도 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직접이 여기는 없으니까 전구물질로 인한 직접값만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접은 우리 사업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전구물질이 가지고 온 간접 배출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되고 시설군은 이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더하면 이제 시설군 배출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제품 생산한 생산량이 절단 제품이 190톤을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190톤으로 넣고 저희가 외주 공장 업체에다가 제공해야 되는 값은 결국에는 이 직접 배출량을 절단 제품 생산량의 190톤으로 나눈 값 1.625를 제품당 직접 배출량으로 제공을 하시면 되고 절단 제품 생산하는 데 들어간 간접 배출량 31.55톤을 절단 제품 생산량 190톤으로 나눈 값을 간접 배출 제품당 간접 배출량으로 해서 이 값을 각각 외주 공장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두 제품의 합이 결국에는 절단 제품의 제품당 배출량이 1.791인 거죠. 이렇게 해서 외주 공장에다가 한번 이 값을 제공을 하면 외주 공장은 이제 이 값을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 값, 전구물질의 제품당 배출량 값으로 적용을 해서 자기네 외주 공장에서 배출되는 값을 얹어서 다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공을 받은 값을 저는 이제 1.71667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간접 배출은 0.21톤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제공한 값보다 좀 높아져서 왔네요. 높아져서 왔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주 공장을 거쳐서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볼트를 만드는 최종적으로 저희는 볼트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니까요. 그 볼트에 대한 값을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리스트부터 먼저 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조 공정으로 좀 명칭을 하였고요. 볼트를 생산하는 공정을 반제품이 외주 공장을 거쳐서 온 이 반제품이 전구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구물질이 지금 180톤이 들어왔어요. 180톤이 들어왔고 연료는 별도로 사용하는 거에 없고 전력만 20메가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내에는 별도의 열이나 폐가스 이동이 없고요. 반제품 180톤을 투입을 해서 볼트를 170톤을 생산을 했어요. 10톤은 폐기가 됐고요.
이렇게 정리한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배출은 저희가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산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한전 전력 사용 20MW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전구물질, 여기서는 반제품이죠. 외주가공을 거쳐서 온 애들, 걔네들이 지금 180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볼트가 170톤을 생산을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계산식은 같아요. 사용량 곱하기 배출 개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배출 개수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전력 배출 개수 0.4517 넣어주셔서 얘를 사용량 곱하기 배출 개수로 하면 볼트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간접 배출은 9.03톤 CO2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외주 공정을 거쳐서 들어온 반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 배출은 투입량 곱하기 외주 공정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제품당 배출량값,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각각 받으셔야 돼요. 하나만 퉁쳐서 받으시면 계산을 저희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 받을 값 곱하고 반제품 투입량 곱하기 제품당 간접 배출 개수값을 곱하면 이렇게 하면 볼트를 생산하는데 배출된 이산화탄소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값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볼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배출은 해당이 없었고 간접 배출량값 구한 9.03톤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전구물질 직접 배출량 309, 전구물질의 간접 배출량 37.8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직접 배출은 직접 배출끼리 더해서 합산해 주시고 간접은 간접끼리 더해서 합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볼트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사업장의 직접 배출은 없으니까 전구물질이 가져오는 직접 배출이 전부예요. 얘는 직접 배출에. 309.00톤을 넣어주시면 되고 간접은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간접 9.03톤 더하기 전구물질에서 가져오는 간접 배출값 더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하면 볼트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배출량입니다. 얘는 제품당 배출량이 아니라 여기까지 산정한 거는 배출량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생산한 볼트 생산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역시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매된 볼트 170톤으로 나눠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출량 나누기 생산량 170톤을 하면 1.828 CO2 per 톤 볼트라는 값이 산정이 되고 이 값을 볼트의 제품당 직접 배출량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당 간접 배출량은 역시 그 간접 배출량 된 값을 생산량으로 나눠주시면 볼트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간접 배출량이 0.275톤 CO2 per 톤 볼트입니다 라고 이 값을 각각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볼트의 제품당 배출량입니다 하고 고객사에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다 입력이 되셨죠? 안 되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마지막 예시는
좀 직접 배출이 다 없는 내실만 제가 가져와가지고 직접 배출이 있는 내실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탄소강을 구매해서 제휴공장을 거쳐서 탄소강 너트를 생산해서 EU와 국내 업체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탄소강 너트를 나사와 너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배포드린 엑셀 파일 3-2 시트에 보시면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예시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게 제가 배포드린 엑셀 시트 3-3에 있습니다. 3-3을 켜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생산량, 전력 사용량으로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물질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 값들을 한번 넣어봅니다. 탄소가 2만 톤을 투입을 했는데 저희가 EU로 수출한 건 17,000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000톤은 불량품이고 오프스펙이고 얘는 그냥 폐기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생산량은 17,000톤으로 적용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배포드린 엑셀 파일 3-3 시트에 보시면 여기 노란색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탄소강 투입량, 탄소강 자체가 여기서는 전고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합 제품으로 산정을 하셔야 되고 탄소강이 여기서 2만 톤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강 나사와 너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LNG를 1837.5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3,400메가와트아워로 사용을 했고 그 외에 열이나 폐가스는 생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생산품인 나사 너트는 17,000톤을 생산을 한 그런 사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재 배출량 계산을 할 때 직접 배출량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배출량, 그 다음에 간접 배출량, 요즘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고 그 다음에 탄소강이 전고물질이기 때문에 탄소강 사용으로 인한 내재 배출량도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연료 LNG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배출량 산정식을 한번 보시면 활동자료 곱하기 배출개수 곱하기 산화개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배출개수의 단위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LNG의 배출개수가 여기 보시면 제가 배출개수 쉽게 그냥 보실 수 있게끔 넣어놓은 값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시방 가이드라인에 있는 배출개수입니다. 여기 천연가스 쪽, LNG 쪽을 보시면 배출개수 자체가 지금 톤수부터 테라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NG 사용량을 어떤 단위로 바꿔야 되죠? 테라줄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테라줄 단위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순 발열량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순 발열량 자체가 테라줄/기가그램이니까요. 이 값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LNG가 1840.5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사업장의 활동 자료라면 여기다가 48, 순발열량, LNG의 순발열량 48 테라줄/기가그램을 곱합니다. 근데 1기가그램은 1000톤입니다. 그래서 1000톤으로 나눠주면은 톤과 톤이 제거가 되고 기가그램과 기가그램이 제거가 되면 테라줄 단위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환산을 해서 배출개수 단위와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88.2 테라줄입니다. 천연가스 1837.5톤은 88.2 테라줄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 값을 좀 넣어보면요. 일단 LNG는 1837.5톤이 들어갔고 배출개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6.1톤
CO2 per 테라줄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테라줄 단위이기 때문에 이 톤이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톤 CO2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톤을 테라줄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순발열량값 48.02 여기서는 테라줄 per 기가그램이죠. 원래는 그냥 활동자료 곱하기 배출계수 곱하기 산화계수 보수적으로 1을 하면 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순 발열량이 테라줄 per 기가그램이기 때문에 이 LNG 사용량 톤이랑 또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기가그램은 1000톤이기 때문에 이걸 곱한 다음에 1000톤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용량 곱하기 배출계수 곱하기 발열량 곱하기 산화계수 그렇지만 단위 환산을 위해서 1000톤으로 나눠주시면 4948.02톤 CO2가 LNG 사용으로 인한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를 톤 단위로 잘 관리를 안 하세요. 네, 부피 단위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순 발열량 자체가 단위가 이렇게 부피 단위로 나오는 그런 순 발열량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져온 예시로는 우리 국내 목표관리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순 발열량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값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출계수 자체가 테라줄 단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열량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부피 단위를. 그러면은 LNG 연료 사용량에다가 부피 단위에다가 그 부피 단위로 나온 순 발열량이 38.9거든요. 여기 보시면 38.9. 38.9를 곱한 다음에 1테라줄은 10의 6승 메가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시면은 얘도 단위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단위 환산을 하면 88.2 테라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앞에서 단위 환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동일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피 단위로 활동자료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순 발열량 자체를 부피 단위로 나온 순 발열량을 계산해서 단위 환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사용량, 간접 배출 계수를 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접 배출계수 한전에서 사용한 3,400메가와트를 그대로 넣으시고, 간접 배출계수를 넣으셔서 계산을 하시면 얘는 사용량 곱하기 배출계수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되고요. 탄소광이 전구물질이죠. 전구물질이 2만 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직접 배출 계수 값을 곱해서 이거는 탄소광을 구매한 업체로부터 저희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내재 배출량 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값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예시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배출량에 대한 기본값을 이유집행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엑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엑셀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CN코드별로 다이렉트 디폴트 값이랑 인다이렉트 디폴트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탄소광의 CN코드를 검색을 해서 그 값에 맞는 기본값이 1.899 기본값의 직접 배출 기본값이 1.899 간접 기본값이 0.32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넣어놨고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은 전구물질 투입량 곱하기 배출계수 직접 배출계수 그리고 투입량 곱하기 간접 배출계수 기본값 해서 하면은 배출량 톤 CO2가 나옵니다. 얘를 우리는 제품당 배출량으로 산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광, 나사와 너트를 생산하는 데에 배출되는 직접 배출량은요.
어떤 게 직접 배출량이 되는지 아시겠죠? 네, 여기는 직접 배출량이 있어요.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구조에서 LNG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량은 4,948.02톤 CO2. 이게 직접 배출량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값이 1,235.78톤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광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값이 기본값을 적용을 했지만 어쨌든 37,800톤, 간접 배출값이 6,400톤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직접 배출은 직접 배출끼리 합하고 간접은 간접 배출끼리 합해서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면 저희가 보고해야 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배출값, 우리 사업장 거, 그 다음에 전구물질 거 직접 배출값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도, 우리 사업장에서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값 더하기 구매해온 탄소광 전구물질을 인한 간접값 두 개를 더해주시고, 그리고 이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더하면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탄소광, 나사, 너트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배출량 톤 CO2가 나옵니다. 얘는 톤 CO2고 제품당 배출량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소광 우리가 아까 생산이 17,000톤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얘를 17,000톤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량을 17,000톤으로 나오면 2.515가 제품당 직접 배출량이 되고, 간접 배출량 값을 제품 생산량 17,000톤으로 나누면 0.367톤 CO2 per 톤 탄소광, 나사와 너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합하면 제품당 배출량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값을 직접 배출, 제품당 직접 배출량, 제품당 간접 배출량, 제품당 배출량입니다 라고 해서 고객사에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예시로 제가 엑셀 실습을 한번 교육을 해드렸고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목표관리제나 기본계측에서 뒤에 제가 그 교육 자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웃시방 가이드라인 배출계수나 참고하실 만한 배출계수도 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사업장에서 혹시 활용하실 때 필요하시면 해당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산정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